자, 다음 내용입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선임 대상입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일단은 도급이라고 했잖아요. 도급 무조건 머릿속에 총괄 책임자 나오면 무슨 사업이다? 도급 사업이다. 수급인이란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100명. 자,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입니다. 10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 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설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을 포함해서 총 공사금이 이 건설업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일 때는 총괄 책임자를 선임을 해야 된다. 자, 가로 안에 보시면요. 선박 및 보트 건조,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일 때는 100명이 아니라 몇 명 이상만 돼도 50명 이상만 돼도 자,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이 뭐예요? 조선소예요. 조선소, 1차 금속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 그러니까 1차 금속 제조업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말하는 제철이죠. 제철과 관련된 그런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50명 이상만 돼도 총괄 책임자를 둬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100명이 기준이 됩니다. 나머지는 덜 위험하다고 보고 100명. 이렇게 좀 위험성이 높은 사업일 경우에는 50명 해서 요 문제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온 겁니다. 실기시험에서도 자주 반복돼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이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몇 명 이상?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수급인과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50명을 쓸 때는 이제 이렇게 가로 안에 있는 업종을 쓰고 50명 이상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총괄 책임자 선임이 어디 업종에다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에도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안전관리를 하는데 우리 사업장에 총괄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그런 규모에 의해서 이런 상시 근로자 수나 금액에 의해서 건설업일 때는 이런 총괄 책임자의 선임 여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 상식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다. 총괄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도급 사업일 때는 총괄 책임자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상시 근로자 수나 50명, 100명 넘거나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일 때는 두어라고 했으니까 자, 총괄 책임자가 선임이 되면 그 직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무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과거에 작업의 중지 및 재개의 권한까지 있었는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총괄 책임자의 직무가 작업의 중지 권한만 되어 있고 재개 기준이 빠졌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이 빠졌어요. 작업의 중지해서 총괄 책임자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 중대한 위험이 있다, 급박한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악천후가 왔다든가 또는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이랬을 때는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어야 되고 위험한 상황이 급박한 위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작업의 중지입니다. 과거에는 작업의 중지 및 재개해서 재개란 말이 빠졌고요. 개정이 최근에 됐잖아요. 최근에 됐는데 이게 바뀌기 전에는 바뀌지 않고 말이 조금씩 바꿔졌어요. 비슷한데 도급 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급 사업 시의 안전 보건 조치, 안전 보건 조치라고 말을 썼는데 산업재해 예방 조치라는 말로 바꿔졌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비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비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또 조정, 그 집행의 감독,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감독을 하라는 이야기고요.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자, 우리가 사용하는, 현장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들이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대상인지 확인을 하고 또 그런 인증을 받은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이런 업무를 총괄 책임자가 직접 이렇게 이런 사용 여부 확인이나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안전보건 관리자 총괄 책임자가 직접 챙기라는 이야기예요. 자, 어떻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
앞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는 6가지 공통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총괄 책임자의 직무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하고 또 다른 내용으로 나오죠. 그래서 작업의 중지 권한이 있고요. 또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 또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그 다음에 집행감독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 안전인증 자율안전 기구 확인해야 된다는 것, 위험성 평가 실시에 대한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총괄 책임자의 직무입니다. 별표입니다. 예, 총괄 책임자의 직무 쓰라는 문제 실기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필기를 준비하면서 실기에 제가 나온다라고 저도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 깜빡하고 넘어가거든요. 실기에도 나오니까 중요하다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만 제가 실기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니까 기억을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반복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필기할 때부터 실기를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는 게 실기 때 부담이 없습니다. 필기는요, 여러분들 다 합격하십니다. 이 영상 길잖아요. 솔직히 길잖아요. 몇 시간 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본다는 것은 합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안 보고 관연도 보고 막 외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합격한 친구들은 그들 나름대로 기본적 지식이 있는 거예요. 전공을 하였다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상식이 있다든가 또는 이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읽어만 봐도 뭔 내용인지 안다든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반적인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는 그런 각오로 들어온 것이니까 문제다 해서 그 친구들이 필기를 합격하더라도요. 실기시험 볼 때 공부를 지금 그때 하는 것보다 2배, 3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기까지 같이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 실기 때 나오니까 챙겨주시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뭐 벌써 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알고 가시면 나중에 훨씬 편해집니다. 예, 이미 50% 이상을 알고 실기 준비한 거고 문제답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실기 때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해놓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2차 준비 기간 1달이에요. 1차 지금 준비 기간 여러분들 2달 정도 남겨놓고 준비하잖아요. 지금이 더 공부 시간이 많은 겁니다. 그 생각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기업 및 정기회의 개최 주기. 노사협의체를 설치할 대상 기업은 공사 금액 120억 원, 토목공사업일 때는 150억 원 이상의 건설업입니다. 자, 노사협의체를 설치하라고 하는 법적 대상은요, 건설업이 대상이에요. 건설업으로서 공사 금액이 120억,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일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 교재에서 이 토목공사업일 때 150억 원 이 말이 빠져 있으면 좀 챙겨주시고요. 일반적으로 120억인데 토목공사업만 150억이다. 이렇게 같이 봐놓으셔야 될 부분이고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를 개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 말씀드렸죠? 안전보건위원회는 2개월이 아니라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노사협의체는 2개월마다 한다. 앞에서 조직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노사협의체 관련된 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전관리자의 업무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사업장 내에서 안전관리자가 어떤 일을 하고 해야 되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격증만 따면 안전관리자가 될 자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뭔지 보셔야 되는데, 자, 크게 내가 사업장에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취업 규칙이 정해져 있고요. 사업장에 법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뭐였죠? 안전보건 관리 규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전보건 관리 규정, 취업 규칙에서 정한 직무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 안전관리자에서 심의 결정한 업무, 안전과 보건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 의결해서 결정한 업무, 안전보건관리 규정, 취업규칙 이런 데서 정한 업무를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입사를 하겠죠. 자,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에 구입을 할 때 적격품인지 아닌지 선정에 관한 보호자 조언 지도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어떤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기계를 파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구매처를 알아볼 때부터 뭐를 받았는지 안전인증, 자율안전
대상인지 그 기계의 종류가 안전인증 대상 기계에 포함되는지 자율에 포함되는지 그럼 자율이면 자율안전 확인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이런 것들을 보고 구입을 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할 때 뭐 하라고요? 조언해 주라고요. 구매 부서에다가 조언, 보호자, 지도 이런 것들을 하라는 이야기죠. 아무거나 사지 말아라.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조언 지도. 위험성 평가는 누가 하죠? 관리 감독.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리 감독자하고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를 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전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해요? 그런 위험성 평가를 한 것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조언하고 지도하는 거예요. 안전관리자가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조언 지도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안전교육 계획 수립하고 안전교육 실시를 하죠. 안전관리자 분들이 교육 계획을 세우고 이번 달 교육 뭐 분기에 3시간 해야 되니까 이번 달에 1시간 할까? 2시간 할까? 그 정해놓고 매월 1시간, 매월 1시간씩 3번 하면 분기 3시간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사무직일 경우에는 그런 교육 계획 수립하고 교육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사무직이 아닐 때는 6시간이고요.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조치의 건의 이런 것들을 합니다. 사업장 점검해야죠. 네. 산업재해 발생이 되면 원인 조사합니다. 분석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자 조언. 그 다음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업무 일지 써야 되겠죠. 이러한 내용들이 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업무 일지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았을 때는 안전에 관련된 제재를 받았으면 그것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를 위한 보자 조언 지도 이렇게 해야 되고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원인조사 분석해야 되죠. 사업장 순회 점검해야 되죠. 교육해야 되죠. 위험성 평가 보자 조언 지도 해줘야 되겠죠. 안전인증, 자율안전 환경기기구 등의 선정 시 적격품 선정을 위한 보자 조언 지도 해야 되겠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은 할 일이 없어요. 예. 가끔 이런 말을 들어요. 안전관리자분들, 대부분의 안전관리자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왜? 서류해야지, 현장 봐야지, 챙겨야지,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복잡합니다. 이런데 어떤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업무를 시켜요. 다른 업무를 시키면은 그 안전관리자는 안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잘 알고 사업장에서 이런 일을 추진을 하는 게 업무를 수행하는 게 다른 어떤 흔들림으로부터 외부로부터의 어떤 다른 업무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쁜데 어떻게 해줍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 되기 위해서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다. 자, 규정입니다. 사업장이 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업장의 법에서는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야 되고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정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사업장은 어떻게 안전교육한다? 작업장의 안전관리,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그 밖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안전보건관리 규정에는 조직, 자,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법이라고 있잖아요. 조직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 직무가 같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물론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안전보건 책임자의 그 업무가 나와 있으니까 그 직무의 내용을 그대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죠.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이 교육도 앞으로 우리가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도 배울 거 아니에요. 그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교육 규정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안전관리,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주관식에도 나옵니다. 주관식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챙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너무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대표적인 중요한 사항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총괄 책임자 이런 사람들의 직무를 물어보는 것은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업장의 법, 안전보건 관련된 규정 이런 규정에 포함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당연히 물어보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